그럼 얘기해봐. 안 되게. 뒤에 제 161쪽에 599번. 161쪽? 599번. 9번. 차가 D1, D2. 등차 수열의 초점부터 N까지 하고요. 그럼 SN과 TN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의 합을 SN이라 하고, 이거의 합이 TN이고, 그다음 이거의 공차가 D1이고, 이거의 공차가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 거지. 근데 SN과 TN을 곱했을 때 n제곱에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돼 있고, 기억은 뭐라고 돼 있냐면 AN이 n이면 BN이 4n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고, 순서가 좀 잘못돼 있어. 문제가. 일단은 등차 수열의 합이라서 이 SN과 TN의 공통점은 둘 다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차식이고 곱해서 4차식이 나오는 거지. 실제로 4차식이지. 그럼 얘의 인수들을 쭉 나열을 쭉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각각이 2차식이기 때문에 저 중에 두 개는 SN 거고 두 개는 TN 거야, 그렇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수항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는 못 묶여. 이렇게 SN, TN 이건 안 된다는 얘기고, 왜냐면 이렇게 할 때 상수항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엮여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나 엮이고 이렇게 하나 엮여야 돼. 누가 SN이고 누가 TN인지는 몰라도 한 놈은 n제곱 마이너스 n이 된다는 얘기고 한 놈은 n제곱 플러스 n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점은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저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곱해갖고 없어진 거라서 개수가 원래는 달려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야 돼.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곱해갖고 상쇄돼서 1이 됐을 뿐인 거지. 그렇지? 그 생각을 꼭 해줘야 돼.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이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S고 얘가 T인지는 몰라.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놈은 공차가 이 K가 되는 거고 한 놈은 공차가 K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곱해서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맞는 거지. 얘네들이 곱해서 4잖아. K가 얼마가 될까? 맞지? 자, 그 다음에 요거의 일반항을 써볼게. 요거의 일반항. 공차가 2K니까 2KN을 쓰고 플러스, 자, 1 넣으면 얼마 나와? 1 넣으면 0 나오지 이거? 1 넣으면 0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뭘 쓰고 있냐면 일반항을 쓰고 있는 거야. 1 넣으면 0 나오니까 여기 마이너스 2K 달아주면은 1 넣으면 0 나오지.
그래서 합이 이거일 때 우리가 그 일반항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이거 마찬가지로 k분의 2n을 쓰고 1 넣으면 뭐 나오냐면 k분의 2 나오거든. k분의 2 이거 1 넣으면 k분의 2 나오지. 그래서 이대로 쓰면 돼요. 그냥 그대로 더하기 할 게 없지. k분의 2 그냥 1 넣으면 나오니까. 맞지?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된 거지? 자 그러면은 기억으로 가볼게. 그러면은 자 이게 뭐야? 얘가 AN이라는 얘기는 얘가 AN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맞지? 왜냐면 얘는 상수항이 있고 상수항이 없잖아. 그래서 AN이 N이라는 얘기는 K가 얼마? 2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넣으면 되잖아. 그렇지? 된 거야? 그럼 B에는 뭐겠어? B에는 K가 2가 나왔으니까 요거겠지. B에는 2KN 마이너스 2K인데 K가 2가 나왔으니까 2를 넣어주면 4N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때? 이것도 맞다. 이것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귿을 풀어볼 건데, 이 상태에서 자, A 이거는 내가 초항 1 넣으면 무조건 0 나오지. 이건 초항이 0이야. K 값에 무관하게. 그렇지? 이건 초항이 얼마야? K분의 2야. 그러면 초항이 0이 아니란 얘기는 얘가 AN이라는 얘기지. 그렇지? 저게 AN이라는 얘기야. 맞아? 그러면은 A가 초항이 0이 아닌 수열은 이거라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이거이면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초항 일반항은 K분의 2n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되는 거지. 그치? K분의 2n이 되고 얘는 n은 아니지. 그러니까 K가 2면 n인데 K가 2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 기억에서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얘는 그렇진 않지. 맞지? 얘는 아니잖아. 그치? K가 바뀔 수 있어. 여기서 K 지정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꼭 n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은 거야. 그래서 지금 틀렸다. 또 다른 거? 이제 끝인가? 뒤에 책 158쪽에 583번. 너네는 마가린 안 먹어봤지? 마가린 뭔지 알아? 진짜? 요즘에는 마가린 있어? 나 어릴 때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던 시절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딱 막 지금처럼 매일 치킨 먹고 그런 시기는 아니었거든. 치킨은 한 달에 한 번 먹고
바나나가 우리 때 하나에 500원이었어. 하나에 500원. 뭐 하나 그냥 그거 하나 있지. 송이 말고 그냥 하나. 하나가 좀 비쌌거든. 500원이면 지금도 500원 안 하잖아. 지금도 이렇게 한 덩 이렇게 해서 뭐 3,000원 이러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비싼데 그때 500원이면 얼마나 비싼 거냐면 짜장면이 그때 400원이었어. 300원, 400원. 짜장면 한 그릇보다 바나나가 더 비쌌어. 어땠는지 감이 오지? 그치? 그때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밥하기 귀찮으면 돈도 없고 마가린에 밥 비벼고 간장이랑 먹었거든. 근데 이 뚜껑에서 지금 마가린 냄새가 나. 먹어보는 뭐지? 먹어보는 뭐지? 공차가 양수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A20을 구하래. 무서운데 A6이랑 A10을 더해도 0이래. 더해서 0인 거 나오면 내가 저번에 하나 알려준 게 있는데 쓰라 그랬어. 이게 어떤 구조인지 알면 안 써도 되는데 일단 설명을 위해서 다 썼어. 6부터 10번까지 썼고 이렇게 더해서 0이야. 그럼 이렇게 더해도 0이고 얘가 0이지. A8이 0이야. 된 거지? A8이 0이라는 얘기는 내가 초항을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7D라고 쓸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일반항들을 전부 다 뭐로 쓸 수 있는 거냐면 공차로 쓸 수가 있는 공차로. 그래서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D가 되고. 그치? 왜 굳이 얘를 썼냐면 여기 A7이 있어서 쓴 거야. 되는 거지? 근데 A11은 당연히 뭐겠어? 얘가 D고 2D고 3D겠지. A11이 3D. 그래서 A7이 마이너스 D가 되고 그것의 절대값 더하기 4는 3D의 절대값이다. 그래서 D에 부호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D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두 번 놓고 풀어주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얘는 부호를 줬어. 부호를 안 줬으면 두 번 풀면 돼. 그냥 부호를 줬으니까 한 번만 풀면 되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D가 될 거야. 그게 3D가 돼서 D가 뭐 나왔다? 2 나왔다. 공차가 나온 거지. 그럼 A20은 A8에서 공차를 12번 더한 거고 왜 굳이 A8을 기준으로 썼냐면 0이라서 맞지? 0이라서 그럼 얘가 얼마? 0 플러스 얼마? 24 답이 얼마? 24 끝난 거? 이제 끝? 다음 거지? 진도 나가자. 앞에 있는 책으로 가서
그 저번에 유형 273회 유형 12번까지 한 거 같아. 유형 13번 안 했지? 맞지? 유형 13번 안 했어? 그거 합시다.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는데 일단 한번 하고 학교에서 이 관련한 문제를 푸는지 안 푸는지를 좀 잘 봐봐. 알겠지? 왜냐면 이거는 요즘 선생님들이 잘 안 내. 요즘 교과서에서 삭제된 교과서들이 아니 교과서에 삭제된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요즘은 잘 안 내는데 근데 꼭 배워야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응용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 안 배워도 풀 수는 있어. 그래서 응용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잘못된 건 아닌데 옛날에는 원래 정규교과에 정확하게 있었던 유형이라서 보통 그 유형이 삭제되면 응용해서 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학교 선생님마다 이걸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시험에 안 낼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분수열이에요, 분수열. 분수열이고 그 특정 묶음을 이제 1분, 2분 이렇게 해서 묶음을 지어서 그 묶음의 규칙성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뭘 보는 거냐면 일단은 문제를 하나 보고 설명을 해보자. 그래야 할 것 같아. 41번 한번 써볼게. 41번 해보면 1분의 1이 있고 2분의 1이 있고 2분의 3이 있어. 글씨를 못 쓰겠지? 3분의 1이 있고 3분의 3이 있고 3분의 5가 있어. 4분의 1이 있고 4분의 3이 있고 4분의 5가 있고 4분의 7이 있어. 그치? 거기까지 써 있는데 이 다음 거 써봐라고 하면 대부분 쓸 수 있을 거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봐봐 1, 2, 3, 4 가는 거고 5분의 1, 5분의 3 위에 거는 20 증가하지 5분의 5, 5분의 7 근데 보면 5개 있죠 5분의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저기 써있지 않지만 내가 그 다음 거 써봐라고 하면 저렇게 쓸 수 있을 거잖아. 그 다음에는 6분의 1로 가서 또 쭉 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얘네들의 묶음을 지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이 1분이다 2분이다 3분이다 4분 5분 이렇게 내가 임시로 분이라고 하는 걸 지정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걸 우리가 분수열이라고 불러. 분수열.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분수열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면 문제에서 백항을 물어봐. 백항이 뭐냐라고 물어봐. 이 수열의 100번째 항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우리는 이거를 몇 분 몇 항인지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얘인 거야. 얘를 구해서 대신 가는 거지. 알겠지?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쉬운 형태의 문제를 써볼게. 그러니까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9분의 7이 몇 항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 이게 풀기는 좀 더 쉽고 얘가 풀기가 조금 더 지랄하죠.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걸 먼저 풀어보고 한번 해보자. 일단은 요 문제를 푸는 거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수열은 뭘 봐야 되는지를 얘기해줄게. 봐봐. 얘는 몇 항인지를 찾기 위해서 몇 분 몇 항인지를 먼저 찾을 거야. 그럼 생각해봐. 자, 1분은 분모가 다 1이고 2분은 분모가 다 2지 3분은 분모가 다 3이야. 그럼 얘는 몇 분일 거냐면 9분이겠지. 분모가 9니까. 그치? 그럼 얘는 9분이 되고 그 다음에 9분 내에서 항번호가 몇 번째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5분 1항인 거야. 5분 1항이지만 실제로 이 수열 5분 1항이라 하는 거는
5분 1항이라고 내가 얘를 지칭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편의대로 부른 거지. 내 편의대로 부른 거고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 그러니까 저게 몇 항이냐고 물어봤을 때 5분 1항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야. 왜냐면 군이라고 하는 건 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치환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얘는 몇 항이냐라고 하면 이렇게는 내가 편의로 부른 거고 실제로는 세야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11항이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국은 몇 항인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몇 항인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 전체에서 몇 항이냐, 그렇지? 그럼 일단 이거 해볼게. 7이야. 그럼 봐봐. 1, 3, 5, 7 가니까 이건 뭐야? 9분 4항이지. 그치? 9분 4항이지. 맞잖아. 그럼 9분 4항이면 우리가 이제 전체 몇 항인지를 볼 건데 봐봐. 그럼 9분 4항이면 앞에 8분까지가 있잖아. 근데 각 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씩이냐면 분 번호와 동일하지. 1분은 한 개 있고 2분 두 개 있고. 그럼 얘는 8분까지 항의 개수를 세줘야 돼. 8분까지 항의 개수는 1부터 8까지 합이야 그냥. 그렇지? 그럼 계산은 얼마야? 45에서 9 빼는 거니까 36인가? 그렇지? 그리고 거기에서 몇 항 더한 거야? 4항 더한 거지. 그래서 몇 항? 40항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9분 4항이라고 얘를 보고 바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체에서는 40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맞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분수열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각 분에서 첫 번째 봐야 되는 각 분에서 분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 분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 얘는 분모지. 그치? 근데 내가 만약에 분수열을 이런 분수열 한번 써볼게. 처음에 1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분의 2고 그 다음에 3분의 1, 2분의 2, 그 다음에 1분의 3이고 이렇게 가는 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네 보면 대충 느낌이 오지? 그치? 그 다음 건 뭐겠어? 이거 1분의 1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뭐겠어? 4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3분의 2겠지? 그 다음에 2분의 3이겠지? 1분의 4겠지? 얘가 1분, 2분, 3분, 4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봐봐. 내가 뭘 먼저 보라 했어? 각 분에서 분모도가 뭘 의미하는지 보라 그랬잖아. 자, 얘는 뭐겠어? 분모, 분자의 합에서 1을 빼주면 그게 분모야. 왜냐면 분모는 1씩 늘어나고 분자는 1씩 줄어들잖아. 그치? 맞지?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분의 항번호를 봐줘야 돼. 분의 항번호가 마찬가지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봐줘야 돼. 분의 항번호. 자, 얘는 뭐야? 분의 항번호가 분자가 되는 거지. 맞지? 분의 항번호가 분자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우리가 지금 푼 문제는 분의 항번호가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우리가 이 분자를 뭐라고 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분자를 이 k-1이라고 쓰면 이 k가 분의 항번호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이야. 그럼 이거 4항이잖아. 5분 4항이잖아. 그럼 7이면 여기서 뭐야? k가 4 넣으면 되는 거잖아. k가 그래서 분의 항번호를 의미한다. 맞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각 분의 항 개수야. 얘를 봐야 되는 이유는 되게 명확하지. 왜냐면 내가 전체에서 9분 4항이야. 이게 전체에서 몇 항인지를 보려면 저거를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맞지? 이거는 지금 내가 쓴 문제나 이 문제는 되게 정직하게 1분은 1개, 2분은 2개 이렇지만 너네 42번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42번을 보면은
분모는 걔네들이 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1분이고 이렇게 2분이야. 이렇게 3분이고. 그럼 얘는 1분에 1개, 2분에 3개, 3분에 5개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를 수 있다.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찰을 잘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봐주면 문제는 거의 풀리게 돼 있어. 세 가지 정도를 봐주면. 그렇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이것도 그렇게 푼 거야. 그러면 내가 9분의 7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이 수열에서 뭘 본 거야? 분모가 뭘 의미하느냐? 분모를 의미한다. 분모 구분 쓴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몇 항이야? 4, 네 번째다. 그러니까 분모 한 번호가 4다. 그렇지? 그리고 각 분의 개수가 분모가 같으니까 8분까지 1부터 8까지 더해서 항의 개수를 센 거고 4를 추가해주고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자 1번으로 돌아가서 100항을 구하래. 그럼 얘가 뭐라고? 몇 분 몇 항인지를 구해줘야 돼. 몇 분 몇 항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1부터 어디까지 더해줘야 100을 넘어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지. 더해볼게.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잖아. 그럼 계속 더해 그냥. 11 더하면은 66이고 12 더하면은 78이고 13 더하면 91이지. 그럼 14 더하면 넘어가지. 그러니까 13분까지를 더해줘야 91개의 항이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치? 그래서 13분까지 항이 총 몇 개야? 91개라고. 그럼 우리는 100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14분 몇 항? 9항 되는 거지. 그래야지 90에서 9항 더 가고 100개 되는 거야. 그렇지? 맞지? 이렇게 계산하면 14분 9항이다. 그럼 14분 9항이면 이제 써볼게. 14분 9항이면 분모가 당연히 14일 거고. 맞지? 분모가 14. 그 다음에 위에는 뭐야? 2 곱하기 9 마이너스 1이겠지. 분자 2k 마이너스. 그럼 14분이 얼마야? 18 세배했으니까 17 나오겠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100번째 항에 있는 숫자. 알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분수열은 저렇게 세 가지 정도를 갖추면 대부분 풀 수 있다. 알겠지? 아무튼 이거 치운다. 네, 그런 거고 이제 이렇게 풀었을 때 풀리는 유형이 있고 그냥 너희들이 그냥 뭐랄까 이런 거 쓰지 않고 상식적으로 풀어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어. 다시 이번은 분수열을 풀면 오히려 복잡하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오히려 복잡해질 것 같고 걔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자면 11번째 줄이라고 돼 있으면 11분일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걔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1 있고 2, 3, 4 있고 여기 쭉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쭉 가서 11번째 줄이 있으면 이거 11분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숫자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얘는 뭘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숫자를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집어넣은 거잖아. 그냥 그치? 맞잖아. 그치? 그러면은 첫 번째 봐야 되는 거는 1 얘가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게 5였으면 참 좋겠는데 왜냐면 이러면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뭐다?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은 이게 봐봐 여기가 9야 그럼 여기 10이지? 그러면은 짝수 번째
구는 이렇게 가는 거고 홀수 번째 구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럼 내가 11번째 줄에 있다라고 하는 얘는 짝수 번째야, 홀수 번째야? 홀수 번째 줄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째 이렇게 세 개를 세는 게 아니고 쭉 해서 마지막 거를 보고 그 다음 앞에 세 번째 걸 찾는 거지. 그러니까 1군이 지금 1이 있는 거고 2군이 2, 3, 4가 있는 거고 3군은 뭐가 있겠어? 5, 6, 7, 8, 9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쭉 가서 11군이 있는데 얼마 시작하는지 나도 몰라.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거, 세 개를 마지막에 썼을 때 얘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요거는 이거를 다 쓸 필요가 없지. 왜냐면 얘가 필요가 없어. 그렇잖아. 뭐만 필요? 이거는 사실상 뭐만 필요해? 사실 얘만 필요하지. 세 번째 거만 필요하지. 그렇지? 1군이 몇 개, 2군이 몇 개, 3군이 몇 개 하면 그 개수가 그냥 그 번호가 되는 거잖아. 9개, 3군까지 9개 있어. 그러면은 마지막 번호는 9인 거잖아, 그냥. 그럼, 그렇지? 그럼 10분까지 몇 개 있어라고 하면은 10분까지 합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0분까지 몇 개 있어라고 하면 이게 11분이니까 10분은 이렇게 가서 이 마지막 숫자가 10까지 합이잖아. 그지? 이게 2가 1 아니 3개씩 아니 3개씩 증가하는구나. 그러니까 저거네. 요거 수열을 써서 18항을 써. 이거 합을 다 써. 그럼 그게 얘일 거 아니야. 맞지? 지금 그런 식으로 찾으면 돼. 그래서. 얘는 얘를 찾는 거보다 뭘 찾는 게 좋겠어? 얘를 찾는 게 낫겠지. 이 수열 11항까지를 다 더해줘. 그럼 그게 얼마야? 그게 누구야? 이 11항까지 합이 1지. 이게 1부터 어디까지야? 그래서 11항 이런 수열에 공차가 2인 수열에 11항 11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것까지 더한 거. 그게 얘인 거지. 거기서 2만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문제만 다르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 세 개를 최대했을 때 그걸 다 쓰지는 않는다. 문제마다. 알겠지?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당연히 모든 문제가 그렇지, 모든 유형이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응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왜? 문제야 왜? 왜? 말해봐. 어? 왜? 뭐가 잘 안 돼? 말해봐. 자, 어. 저기 식을 어떻게 써요? 이렇게 되면? 식을 어떻게 쓰냐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오는 이게 11분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 여기 오는 숫자가 누구냐면 얘야. 지금 11분은 내가 홀수 번째니까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이렇게 채워넣어서 마지막에 저기. 그럼 그게 누구냐면 이게 지금 1, 2, 3, 4 이렇게 넘버링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항이 총 몇 개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1군에 1개 있고 2군에 3개 있고 3군에 5개 있잖아. 그럼 11군에 몇 개 있겠어? 21개 있겠지. 그걸 다 더하는 거야. 그럼 거기까지 항의 수가 다 나오는 거잖아. 그게 얘 번호라고. 그렇지? 그래서 내가 여기 써놓은 게 1, 3, 그러니까 이 마지막 11분에 이 마지막 숫자가 지웠어. 쭉 가서 이게 쭉 갔다 오면 이게 11분이야. 그 마지막 숫자가 뭐가 될 거냐면은 1, 3, 5 해서 어디까지? 11항. 11까지 하면 될 거야. 맞아? 그치? 11분까지 정확. 이게 1군, 이게 1군의 항의 개수, 2군의 항의 개수, 3군의 항의 개수, 11군의 항의 개수. 이 항의 수를 다 더하면 이 숫자가 얼마인지 나오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걔가 아니라 그 앞에 두 번째지. 내가 그래서 여기서 뭘 빼주는데 얘는 이 합에서 이 합이라고 할게. 이 합에서 뭘 빼주면 돼? 이렇게 빼주면 돼. 맞지?
그러면은 그 우리 저번에 하지 않았던 중간에 20번, 21번 뭐 이런 문제들 다 풀어오면 되는 거고. 그치? 문제 뭐 중간에 빈 거 몇 개 안 되니까 다 풀어오면 된다. 저번에 뒤에 있는 책은 내가 어디까지 오라 그랬어? 뒤에 있는 책 숙제 얼마나 했어? 전 622번까지. 622번까지?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그 3단계 문제들을 좀 풀고 그 어차피 다음 시간에 너네 이거 그 뒤에 거 풀어야 되거든. 뒤에 거 시그마를 풀어야 되는데 숙제는 앞에 거는 그 몇 문제 안 되니까 못 풀어오면 되고 뒤에 거를 풀어야 돼. 그러면은 639번부터겠지? 639번부터 일단 700씩 이론까지긴 한데 80문제가 넘네, 그치? 문제가 넘지만 내가 볼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앞에 단원에서 일단 3단계 문제를 한 두세 개 풀고 뒤에 있는 문제 뒤에 1단계는 좀 그렇고 2단계 문제 몇 개 풀고 그리고 숙제량을 좀 조절을 해봅시다. 어쨌든 진도는 못 나가. 시그마 지금 문제가 80문제 넘게 있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긴 어렵겠지. 그리고 진도 우리 충분히 빨라서 딱히 크게 나갈 것도 없어. 귀납법 하면은 수열도 끝나는데 2월달도 많이 남고 해서 그 3단계 문제 몇 개 좀 풀어보자. (170페이지에) 그 쉬운 거부터 해볼게. 3단계 쉬운 거. 일단 627번. 이거 먼저 한번 풀어줄게. 등차가 이 등차 수열 A 첫째한테 N까지 합을 SN이라 하고 SK가 -16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인 거죠. 등차 이거. 그때 S의 K 플러스 2가 -12를 만족하네요. S의 K 플러스 2가 -12를 만족하네요. 자연수 K에 대해서 이 K를 무한식으로 하고 있어. 그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서로 빼주면 되겠지? 이걸 서로 빼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뺀다고 생각해보자. S의 K 플러스 2에서 S의 K를 빼주면 얘는 K양까지 합이고 그 다음 이건 두 개가 추가가 더 있으니까 빼주면 A의 K 플러스 1과 A의 K 플러스 2가 남을 거야. 그치? -12에서 -16을 뺀 거라서 4 나오겠지.
거지. 근데 공차를 줬단 말이야. 공차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얘를 A의 K를 기준으로 쓰면 얘는 걔한테 공차를 하나 더한 거고 이건 공차를 2개 더한 거지. 그게 4인 거야. 맞지? 그러면 4, 4 날리고 A의 K가 마이너스 1 나오겠지. 2A 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A K가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실제로 얘가 1이고 얘가 3인 상태인 거야. 그치? 왜냐면 얘한테 공차를 하나 더 했고 공차를 2개 더한 거지.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풀기가 되게 별 문제가 없어. 왜냐면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그 앞에 얼마 있을 거야? 마이너스 3이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겠어? 마이너스 5였겠지. 어디까지 찾는 거야? 마이너스 16까지 찾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거 지금 더한 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9가 되지. 하나만 더 갖고 끝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A1이 되는 거야. 얘가 A2가 되고 A3이 되고 물론 숫자가 굉장히 크다면 이거를 뭐 식을 써서 풀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몇 개 안 되니까 세번만 가면 되니까 그냥 식 쓰는 게 훨씬 낫지. 숫자 쓰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여기까지 합이 마이너스 16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얘가 K가 얼마나 4인 거야. 그래서 얘가 AK K가 4. 그리고 뭘 구하라 그랬어? A2K 즉 A8을 구하라고 한 거지. 그럼 얘는 A4에서 공차를 4개를 더한 거고 A4가 마이너스 1이고 공차가 2니까 8 더해서 바로 7 나오겠지. 이렇게 찾으면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하나 해보자. 628번은 저번에 내가 한번 풀어줬던 것 같아, 그치? 628번 풀어준 거지? 이 책 보고 풀어준 건가? 모르겠다. 번 한번 해보자. 629. 이것도 풀고. A10을 구하래. 자, 그 A3, B3이 나왔잖아. 그치? 그런데 B의 2랑 B의 3이랑 B의 4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수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애들이잖아. 왜냐면 B에는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면 안 되는 거는 그 얘네들이 뭐 등차 수열이니까 A는 등차니까 뭐 여기서 등차 중앙 쓰고, 그렇지? 뭐 B는 등비 중앙 쓰고 해서 연립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 식쓰기도 애매야.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보통 그 등비 중앙이랑 등차 중앙은 후순이고 먼저 써야 되는 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세수가 있으면 뭐 등비 수열이면 이렇게 놓는 게 우선이라고 했지.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 이렇게 놓는 게 우선이라고 했지. 왜냐면 얘는 미지수가 2개고, 그렇지? A랑 R 혹은 A랑 D 미지수 2개고, 등비중앙, 등차중앙은 미지수 3개니까 얘가 우선이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쓸 수가 있어, 이 문제는. 왜냐면 얘를 줬잖아, 이렇게. 얘를 뭐라고 쓰면 돼? R분의
R분의 12 얘는 10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B2가 뭐가 되는 거냐면 R분의 12가 되고 얘가 12R이 되는 거야. 이거지? 그럼 저렇게 하면은 좀 편하게 가는 거지. 소리가. 그래서 봐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이것도 R로 나눠줘. 왜냐면은 우리가 B를 기준으로 쓰는 거야. R제곱분의 12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B가 등비수열임은 이미 충분히 고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A랑 A3과 B3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되지 않고 B3은 얼마다? 12라는 거고 그러면 내가 숫자 설정을 이렇게 해주면 BN이 등비수열인 건 이미 다 감안이 된 거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볼 건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등차수열임을 써야 될 텐데 등차수열 봐봐. A의 1이 R제곱분의 12가 되고 A의 2가 R분의 12가 되고 A3은 몰라. 근데 A4는 알아. 이게 뭐야? 12R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 뺀 거랑 여기서 이것 뺀 거랑 2배 차이 나야 돼? 온차가 2개니까. 그치? 그래서 12R에서 R분의 12를 뺀 것은 우리가 R분의 12에서 R제곱분의 12를 뺀 것에 몇 배? 2배가 된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 미지수가 R밖에 없고 R에 대한 3차 방정이 되긴 하지만 뭐 아무튼 조립적으로 해서 찾으면 돼. 그치? 그럼 R이 나오면 우리 수열을 완벽하게 다 나오는 거죠.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면 되겠다. 계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방법 써야 돼. 근데 계산이 되지 않을까? 안 되면 일단은 계산해보고 한번 합시다.